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 작년 6월 12일에 샘 얼트만이 개인 블로그에서 뭐 이런 글을 남겼죠. 인류는 이미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섰다. 여기서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기술 진보의 기하급수적 전환점을 말할 때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싱귤레러티, 이제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걸 이미 넘어선 걸로 본다. 뭐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AI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인간을 뛰어넘었다. 과학자들은 AI를 통해 생산성이 두세 배 증가했다. 뭐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AI가 본격적으로 코드 작성 등 실질적인 인지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고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미래도 아닙니다. 이미 AI를 최고로 잘 쓰는 사람들은 AI를 통해서 새로운 통찰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물리적 작업까지 수행할 것이다. 이게 이제 작년에 얘기한 건데 올해 2026년 CES의 최고의 화두가 물리적 AI입니다. 휴머노이드. 그리고 AI를 모든 물리적 사물들에 융합시키는 것이 이미 2026년 올해 CES의 라스베가스 하는 CES의 최고의 화두죠. 올해는 코딩, 그래서 작년이죠. 내년엔 창의적 사고, 오는 2027년은 로봇 노동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기정사실화 이미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딩은 이미 10년 차 프로그래머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가 지나면 이제는 모든 현존한 인간보다 훨씬 더 프로그램을 잘 짜는 그런 수준의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쯤에는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 연초에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 실리콘밸리에 그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멘붕이 왔답니다. 최고의 프로그래머들도 이제는 자기가 코드를 짜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자괴감, 뭐 그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이제 AI가 코딩 실력을 갖게 된 거죠. AI가 스스로를 연구하는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고요. 완전 자율 코딩 단계는 아직 도달 안 했지만 전조는 명확하다. 제가 보기에는 자율 코딩 단계에 어, 도달하는 거는 1, 2, 3년 안에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를 잘 쓰는 게 이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강력한 모든 어떤 학문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의 기술이 필수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30년대에는 에너지와 지능이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수준으로 풍부해질 것이고 지능과 에너지는 역사적으로 인류 발전의 병목이었지만 기술이 이들을 해소하면 사실상 무엇이든지 가능한 조건이 되는 거죠. 미래의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구조가 형성되면 물리적 인프라의 자기 증식 고리도 형성된다. 첫 100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은 수작업으로 만들더라도 이후 공급망 전반을 로봇이 주도하게 되면 진보 속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2030년대로 넘어가면 실제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요 그래프는 음, 각각 지금 여러 개 AI들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개 AI들이 2023년부터 작년까지 PhD 레벨 사이언스 퀘스천에서의 어떤 성능을 비교한 건데, 뭐 딥시크 R1, 뭐 챗GPT 5원, 뭐 작년 초에 나왔던 거죠. 이런 이미 작년 초에 우리가 쓰는 범용 메이저 AI들은 PhD 레벨 사이언스 퀘스천에서 인간의 평균을 다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자, 이 그래프는 그 AI가 그 인간의 어떤 특정한 어떤 일들을 중단 없이 수행하는 그 작업 시간과 뭐그 그 50% 확률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두 번 중에 한 번은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총 시간과 복잡도에 관한 이제 그래프입니다. 음, 일단 각 모델들이 적혀 있는데 GPT-5가 지금 가장 그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미나이 뭐 이거는 이제 작년 중반까지니까요. 또 제미나이가 넘어섰죠. 클로드
4.5 오프스도 이걸 또 넘어섰고, 그래서 이게 기하급수적 그 그래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 GPT-5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2시간 15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집중해서 2시간 15분 동안 수행해야 하는 분량의 아주 복잡한 업무를 GPT-5에게 시켰을 때 GPT-5의 모델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끝낼 확률이 50%다. 라는 겁니다. 그 길이가 2시간 15분. 그러니까 두 번 중에 한 번은 완벽하게 성공을 한다. 라는 거죠. 어, 이게 지금 작년이고요. 지금은 아마 올해나 내년, 작년 말, 올해 초는 3시간, 4시간까지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I가 뭔가 업무를 맡기면 이제 이게 왜 중요하면 에이전트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로그 지수인데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전기 기술도 있고 인터넷 기술도 있고 라디오, 셀리폰, 핸드폰, 스마트폰의 어떤 그 기술들이 있는데 이게 확산되는 속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5년 AI 타임라인인데 2025년 한 해만 구글, 오픈 AI, 엔트로피, 딥시크, 키미 이 다섯 가지의 그 AI인데요. 작년 한 해만 AI 모델의 업그레이드죠. 네, 업그레이드를 보여준 겁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고 성능 향상이 그렇게 빠르게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늘 강조하는 거지만 AI의 일련의 AI의 발전은 다른 기술이라는 거는 이런 기술입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전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셀레폰,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의 10년 발전이 AI는 1년 발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숙련과 비숙련 그다음에 신입사원들 간의 노동 침식이 이미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림은 그 점선이 이제 챗GPT가 발표된 때인데 그 이후로 그 이전까지는 보시면 이제 얼리 커리어나 디벨로핑 하는 거나 미드 커리어나 시니어나 지금 이제 그 일자리가 증가하는 그 기울기가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점선에 보이는 것처럼 챗GPT가 나타난 이후로 가장 일자리가 빠르게 지금 타격을 보고 있는 게 오히려 얼리 커리어, 네, 주니어들이죠. 그리고 오히려 디벨로핑이나 다른 어떤 미들 레벨 이상은 음, 이전의 어떤 일자리 증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AI를 쓰면서 이제는 주니어가 필요 없는 거꾸로 보면 이미 주니어의 기술들은 AI를 쓰게 되면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어떤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같은 그래프입니다. 이 만평은 이제 1889년에 그 잡지에 실렸던 만평인데요. 그때 이제 전기가 처음 어, 그 발명됐을 때 사람들이 전기가 사람을 다 죽일 것이다. 뭐 인류의 재앙적인 기술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줬던 표지 일러스트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황당무계한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만평이라고 보는데 지금 AI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AI가 가장 그 일자리 또는 인간의 역량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측면을 가장 먼저 보여줬던 업계가 있는데 그게 바둑이죠. 예. 알파고의 충격이 우리 지금 생성 AI보다 먼저 왔으니까요. 예. 자, 이 그림은 그 AI가 바둑 기사들 중에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의 데이터를 가지고 바둑 기사들이 AI와 착수 유사도가 얼마나 어느 정도 높으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1등이 현존하는 지금 프로 기사들 중에 1등이 신진서입니다. 우리 세계 그 1위죠. 세계 1위 바둑 기사인데 신진서가 대략 37.6%
정도고요. 다른 기사들이 대략 한 20%대입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 어, 가로축은 아니 세로축은 AI와 그 유사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로축은 승률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신진서라고 표시된 저 점이 가장 저 오른쪽 상단 끝에 있죠. 유사도도 가장 높고 승률도 높다. 그래서 바둑계에서는 이미 AI와 착수 지점, 유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률도 가장 높은 그런 어떤 지금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유사도가 가장 낮은 선수가 22.6%인데 승률도 가장 낮습니다. 27.3%로. 그래서 이제는 바둑계에서는 AI를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는 가장 높은 승률을 갖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좀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바둑급수 그렇기 때문에 바둑급수에 따른 AI 이용률도 초보보다는 프로 기사로 갈수록 AI 이용률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이제 방송에 나온 자료인데요. 신진서 구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런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AI 바둑과 관련해서 AI는 어떻게 되느냐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인공지능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저를 신공지능이라고 많이 불러주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신진서 선수가 아까 좀 AI와 착점 유사도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AI로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별명이 사실은 어, 신진서의 신자고 인공지능에서 신공지능이라고 하거든요. 본인도 그걸 잘 알아요. 예. 자기가 자기의 어떤 바둑 스타일이 착점이 인공지능 가장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른다라고 아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본인한테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과 본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AI와 바둑을 뒀을 때 그 착수 유사도가 가장 높은 프로 기사지만 나는 인공지능을 따라하는 게 아니다. 인공지능처럼 계속 유리한 상황을 인공지능에 배우지만 인공지능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실제 바둑에서는 인공지능처럼 계속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구사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즉, 인공지능을 단순히 따라하고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자기의 기술로 체화해서 세컨 브레인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인공지능을 이제 알파고 이후에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은 인공지능은 결론이 이겁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죠. 아까도 여기서 보셨지만 인공지능과의 유사도, 즉 인공지능과 함께 세컨 브레인으로 혹은 학습을 하지 않으면 그 학습 실력에 따라서 그 실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무엇을 예측하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역시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실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바둑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존재다. 같이 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AI 시대가 되면 인간의 창조성이 없어진다. 그러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 전망한 한 분을 제가 방송에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김종원 박사 이제 님이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지금 이제 보여주고 이제 방송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요. 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인상파 이전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인상파 이전의 그림은 이제 이 회화 영역도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상파 이전에 이 그림의 실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가 이제 저런 그림인데 그때의 목적은 뭐냐면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거. 그게 이제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복원하는 거. 이제 거기까지 이제 회화 테크닉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인상파 이전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카메라가 나타났다는 거죠. 인간이 평생을 노력해서 이제는 그림의 하얀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진짜 실물과 똑같은 수준까지 그리는 데까지 기술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사진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누구나 다 이게 중요해요. 누구나 다 사진기로 찍으면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림 공부를 해서 훈련을 해서
사진과 똑같은 수준의 그림을 그리는 실력을 갖지 않아도 저 사진기를 확보하는 순간 그거보다 더 뛰어난 예, 그 사진을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1839년에 나온 다게르의 카메라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멘붕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걸 겪고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공부했던 거를 이제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하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은 내가 그걸 공부하지 않아도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그걸 다 얻을 수가 있죠. 뭐 지금 2026년 연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챗GPT가 헬스 쪽에 건강 쪽에 기능을 강화한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연초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검진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얘기를 넣으면, 물론 그전에도 그걸 잘했지만,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의사들과 함께 만들었다고 해요. 예,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의사 수준의 1차 문제를 받았을 때에 갖는 의사 수준의 의료적인 조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의사들 측면에서 보면 그 정도의 문제를 하게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주위에 가정의학과 이런 데 많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이죠. 자기가 그런 정도의 의료적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공부 뛰어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서 뭐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만 획득하는 그 의료적 지식을 이제는 누구나 다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고 갖게 되는 챗GPT를 구독함으로써 갖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모든 영역에서 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때도 이제 사진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인간이 그림을 그리는 시기는 끝났다. 이제는 뭐 사진기로 찍으면은 우리가 그린 것보다 더 뛰어난데 하면서 이제 우리는 뭐 이걸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 그룹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가치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가치도 유지해야 되고 혹은 우리도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AI 시대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시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AI를 배우면서 AI를 사용하면서 내가 내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의 시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AI 시대의 선구적인 AI 시대의 새로운 어떤 흐름을 여는 사람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다르게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인간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똑같이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건 아니다. 이제는 사진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포기하고 정확하게 그리는 걸 포기하고 우리가 다른 형태의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훗날 우리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미술사에서는 인상파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상파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즉 미술학계에서 인상파는 인간 화가들의 최고의 기술의 도전 때문에 인간 화가들이 최고의 위기에 몰렸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하면서 나온 새로운 학파가 바로 인상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이 그리는 걸 포기하고 뭘 했냐면 기존에 있던 인간이 그렸던 그림의 장르를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거는 시선을 해체하는 거죠. 그래서 한 그림에 두 개의 초점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인상파 이전에는 이런 거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어떻게 실제처럼 그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체하자. 그래서 시선을 해체하는. 그래서 그림 하나의 정면 시점과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 이건 사진기가 흉내를 낼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또 다른 그림입니다. 이거는 색채를 해체하는 겁니다. 사진기는 있는 그대로 그대로 찍지만 과거에도 사진기 이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화가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는 색채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를 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 그것을 재현할 때는 색채 자체를 해체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음,
그런 어떤 작업을 했던 거죠. 이게 유명한 그림이죠. 모자를 쓴 여인. 네. 그래서 강렬한 표현과 색을 선호해서 작가가 느낀 주관적 감정에 따라 색을 사용하는 그리고 기존의 색을 썼던 방식을 해체하는 거고요. 이거는 형태를 해체하는 겁니다. 피카소 작품이죠. 아비뇽의 처녀들. 그래서 형태 자체를 해체해서 대상을 입체적 공간으로 나눠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입체적 형태를 선과 면으로 표현 감정에 따라 색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새로운 장르, 인상파죠. 그래서 결국은 사진기도 그대로 존재하고 사진기와 인간의 그리는 그림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사진을 사용하는 사진도 사진 예술이라고 하나의 장르를 또 만들게 되고 여전히 인간이 사진기가 있지만 동시에 역시 인간이 새로운 영역에서 인간의 어떤 그 인간 화가의 의미를 만들어낸 거죠. 네. 이제 이 얘기를 김정은 박사님이 하면서 AI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인간의 창조성도 말살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도전이고 멘붕이오지만 어떤 특정한 그룹이 AI를 인상파처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어떤 뭔가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자, 공존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자 라고 하게 되면 인간의 새로운 창조성이 나타나는 새로운 계기가 되는 거죠. 바둑에서도 바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진서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AI를 통해서 배우지만 그리고 AI의 착수를 많이 배우고 따라가지만 여전히 바둑은 인간이 두는 거고 오히려 그것을 더 따라함으로써 자신의 바둑의 실력이 훨씬 더 뛰어나지는 그래서 AI도 바둑계 AI로 살고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능력도 더욱더 뛰어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새로운 마치 사진기가 나왔을 때 인상파들이 새로운 어떤 장르를 형성하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성을 만든 것처럼 이미 바둑계에서도 그러한 경지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강의를 할 때 제 강의를 들었었던 AI 강의를 들었었던 분들은 한두 번 들었을 텐데요. 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어에 실린 글이죠. 예, 카스파로프가 딥블루 IBM의 딥블루에게 졌던 카스파로프가 네, 2021년에 AI를 반드시 써야 된다. 라는 것들을 기고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 앞으로는 어, 아마추어라도 어떤 특정한 어떤 도메인 분야에서 프로페셔널 아니더라도 아마추어 정도라도 AI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 AI 그 자체보다 혹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쌓았던 인간의 생물학적 뇌로 전문성을 20년, 30년 쌓았던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노하우가 모든 영역에서, 모든 기업에서, 모든 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본 건데요. 이분이 이제 명지대학교 교수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인터뷰한 걸 제가 잠시 따왔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 정답을 알려주는 답안지 같은 거다. 바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지만 답안지만 가지고 공부는 할 수는 없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라도 인공지능을 그냥 주어진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혹은 인공지능을 쓸 때에 인간이 어떤 형태든 학습을 하기 때문에 발전을 하는 건데 학습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인공지능을 그냥 시키기만 하고 거기에서 인공지능에 나온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인간의 능력이 향상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다 못 꺼내 쓰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인터뷰였습니다. 특히나 입문 단계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입문 단계에서는 아마추어 5단 정도 될 때까지는 인공지능이 정답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사람들은 파악을 잘 못한대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아까도 제가 위에 보여줬지만 여기 보시면 급수에 따라서 인공지능 사용률이 떨어지죠. 그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기사들은 인공지능에 착수를 하면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력이 좀 뛰어난 거죠. 그게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전혀 바둑에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걸 사용하지도 않고 바둑 급수가 낮은 사람들은 이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내준 그 정답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AI를 정말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프로 기사이거나 프로 기사가 되고 싶어 하는 이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최고의 선수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바둑 AI와 함께 바둑에 둔 착수를 배우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결국은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실제적인 자기의 능력도 향상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인공지능을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사실은 경험해서 알지만 인공지능을 쓴다고 해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을 써도 바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오히려 이전보다 그 사람의 어떤 생물학적 어떤 역량도 더 향상이 빠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함께 공진할 수 있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과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의 격차가 생물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의 격차보다 더 빠르고 더 크게 벌어지는 일이 현격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AI를 여러분의 도메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의 현재 수준을 보시면 인공지능의 기억력은 한 인간, 한 기업의 기억력 수준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창의력도 사실은 2023년을 지나면서 이미 인간의 평균을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알파고하고 대국을 했던 이제 이세돌 기사죠. 이세돌 기사가 요새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고 이세돌 기사가 은퇴를 하고 이 AI의 어떤 그 경험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이세돌 기사도 새로운 어떤 보드 게임을 만드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요 근래도 역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서 바둑계에서도 실력 차이가 오히려 우리는 보면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인공지능을 쓰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을 쓰면 누구나 다 실력이 똑같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기술이 다 그랬거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안 쓰는 사람과 쓰는 사람 차이는 굉장히 컸지만 쓰게 되면 쓰는 사람들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도 인공지능도 뭐 안 쓰는 사람과 쓰는 사람의 차이는 나겠지만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누구나 다 이제 똑같은 수준의 그러면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격차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둑계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차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바둑계에서도 상위 랭커와 하위 랭크의 차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하는 도구가 바로 인공지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상위 랭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위 랭커보다 인공지능을 더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뭐 떤 것을 예측하거나 어떤 여러분 분야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한다든지 상관없이 인공지능을 잘 쓰면 잘 쓸수록 인공지능을 상대적으로 더 잘 못 쓰는 사람과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바둑계에서도 예전에 보면 실력 차이가 예전엔 있다 치더라도 천천히 벌어졌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결과물들이 확확 나오면서 격차가 지금 더 훨씬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의 비교는 의미가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안 쓰면 탈락하는 겁니다. 그 모든 분야에든. 에서.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AI를 사용하는 것은 그냥 혼자 뭐 이것저것 해보는 것과 인공지능을 정말로 잘 사용하는 해당 분야에 인공지능을 정말로 잘 사용하는 능력을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오히려 격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미 바둑계에서는 그게 증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바둑계에서는 그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왔고, 이세돌 기사는 이게 생성형 AI가 나온 이후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AI를 지난 3년 동안 제가 평균 구독료가 월 한 100만 원 되거든요. 3년 동안 수천만 원을 구독료를 태워보면서 제가 느끼고 저는 이제 미래 예측을 하니까 미래 예측 분야에 적용하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고 또 실제로 제가 AI를 활용해서 AI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최현식 박사와 AI를 활용해서
강력한 세컨 브레인으로 AI를 사용하는 기 시작한 최윤식 박사는 제가 비교해도 실력 차이가 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카스파로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네. 뭐냐면 가장 밑에 있는 게 약한 인간이죠. 이걸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인이라. 그러면 일반인의 기준을 능력을 기준점 1x로 한다면 사실 인공지능 이전의 시대에 뭐 미래 예측을 한다. 그럼 일반인들도 다 예측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월드컵이 이제 2026년에 되면 경우의 수를 막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예선 통과할 것인가 16강을 갈 것인가 이게 다 예측의 능력이거든요. 일반인들도 미래학을 배우지 않아도 예측 능력이 있어요. 그걸 1x로 본다면 저 같은 전문가들은 전공을 하고 그 분야의 어떤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수많은 노하우를 쌓아가니까 뭐 굳이 비교하자면 한 3x 정도, 한 3배 정도의 실력이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AI는 챗GPT나 이런 걸 써보면 그 단독으로 예측하는 능력이 제가 우리 연구원들을 훈련시키면 한 10년 정도 훈련을 한 혹은 어떨 때는 저보다 더 요새는 30년 놀라는 게 저보다 더 시나리오를 더 잘 씁니다. 그래서 AI 자체는 이제는 아까도 보셨지만 PhD 레벨의 평균을 다 넘어섰잖아요. 미래학에서도 미래 예측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력한 AI 모델은 이미 강력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넘어섰다. 그래서 제가 4X 정도, 한 단계 위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밑에 3x에 있는 강력한 인간이, 그럼 나도 그러면 챗GPT를 써야지, AI를 써야지, 클로드를 써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쓰는 순간 다시 어떻게 돼요? AI의 단독적인 미래 예측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훈련받지 않는 일반인들이 그냥 가서, 이번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얘가 시나리오를 쫙 설명해 주는 그 수준보다 더 뛰어난, 시나리오를 AI를 통해서 거꾸로 도출해낼 수 있어요. 왜냐면 프롬프트 능력이 다르니까. 예, 얘를 사고하는 능력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강력한 인간이 그렇지만은 아주 뛰어난 AI 기술은 아니니까 열등한 AI 프로세스의 노하우를 가짐하면 그 기계보다는 뛰어난 성능을 하죠. 그래서 OX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약한 인간이 AI 미래 예측을 배우지 않았지만 일반인이지만 AI를 통해서 미래 예측을 잘 해낼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신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전문가지만 그냥 AI를 대충 쓰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능이 되죠. 그게 이제 10x가 되고요. 그리고 아예 저처럼 AI를 쓰지 않아도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나는 AI를 제 목표 중에 하나가 AI 최윤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건데 그 AI의 최고의 활용 노하우를 탑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10x에서 100x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저 같은 사람이 프로페셔널이 여러분처럼 일반인이더라도 AI를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배우면 미래 예측 능력이 순식간에 10x로 높아지는 거고요. 저 같은 전문 혹은 여러분이 거기에 어떤 그 자신감을 얻어서 내가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미래 예측에 대한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AI를 더 잘 만들었다 하게 되면 여러분의 어떤 그 실력도 높아지면서 AI 성능도 높아지면 여러분들도 역시 10x를 넘어서 뭐 20x, 30x, 40x 그리고 100x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인간이 최고의 프로세스 세우면 100x가 돼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I 이전의 최윤식은 3x였다면 AI 이후의 최윤식은 3x에서 4x, 5x가 아니라 100x로 성능이 이제 저의 역량이 뛰어나지는 거죠. 이게 이제 AI를 잘 쓸 때. 그러면 거꾸로 보면 일반인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를 활용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경우의 수, 확률 뭐 이런 걸 안 한 일반인들의 생물학적 예측 능력과 저 같은 사람이 전문가가 AI를 쓰는 거 보면 과거에는 3배 정도 차이였죠. 네, 3배 차이였는데 이제는 3배 차이가 아니라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바둑에서 나타났던 일입니다. AI를 쓰게 되면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AI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는 3배 차이니까 어떤 뭐 비교라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0배 차이니까 비교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AI를 써도 그걸 잘 쓰는 수준에 따라서 역시 10x냐 100x냐 차이니까 오히려 과거에는 3배 차이밖에 안 났던 게 오히려
더 큰 차이를 벌여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미국에서 1인 기업이 빌리언 달러 컴퍼니의 어떤 그 로드맵에 대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이제 여러분들 리더보드에 들어가시면 뭐 이게 쭉 나오는데요. 40위권까지 보시면 지금 텔레그램이 1인데 이건 뭐냐면 텔레그램이 그 애뉴얼 레비뉴 하고 인플로이하고 비교했는데 지금 30명 정도인데 레비뉴가 저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 쭉 보시면 5위에 있는 베이스 44 같은 경우는 사실 애뉴얼 레비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0만 애뉴얼 레비뉴를 만드는 신생 기업인데 아니요. 아니요. 3 350만이죠. 350만을 나는 신생 기업인데 직원은 한 명 밖에 없는 거죠. 즉 이제는 1인 기업도 100만, 200만, 300만, 뭐 1000만 레비뉴를 낼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지금 AI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창업의 영역에서도 1인 기업으로서 AI를 활용하면 예,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제가 몸담고 있는 미래 예측 분야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바둑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는 비즈니스 영역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AI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가 인간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AI에 관한 책을, 연관된 책을 제가 세 권을 썼습니다. 미래학자 인공지능 시나리오, 요게 이제 AI, 생성 AI 나오기 전인데, 제가 여기서 미래 인공지능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서 인간은 세 개의 뇌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뇌가 AI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두 개의 책들도, AI,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는 이미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책을 썼던,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챗GPT가 나오면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수천만 원 토큰을 태우면서 미래 제 분야의 전문성의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행착오를 거치면 노하우를 습득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제 연구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섯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다섯 권의 책이 한 권은 이제 2026년도 세계 경제 시나리오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그리고 패권 전쟁. 이거는 한 500페이지 된 책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인의 시대부터 현재 미중까지 제가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세계 패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제가 거기에 대한 책도 또 시나리오도 많이 발표해서 제가 관심 영역인데 제가 인류 역사 전체에서의 패권 을 획득하는 어떤 그 패턴, 프로세스, 사이클을 제가 인류 역사 전체 역사를 뒤져가면서 쓴 책인데요. 이게 이제 패권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썼던 책이 AI 초강국의 조건. 그리고 AI를 통해서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 혁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책들 썼는데 이 다섯 권의 책은 제가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을 AI가 썼다라고, 그러니까 AI를 정확히 하면 AI를 통해 썼다라고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쓴 책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들은, 뭐 이 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요. AI를 제가 미래 예측 시스템으로 사용해서 쓴 책입니다. 네, 쓴 책이죠. 그래서 이미 제 영역 안에서는 AI가 최고의 저의 연구의 어시스턴트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바이브 코딩의 대중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브 코딩의 기술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거는 제가 샘플로 지금 가져온 건데요. 이건 어제 제가 했던 겁니다. 미래예측 기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제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하얀 게 나와 있는 게 얘가 이제 인바이러먼트 스캐닝인데 환경 스캐닝인데 AI가 제가 이 환경 스캐닝 기술을 구사하는 에이전트를 제가 직접 만들고 사실은 그 에이전트도 AI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실제로 얘가 한 30분 정도 스스로 환경 스캐닝을 해서 최종 보고서로 만들어 낸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거를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로 또 한번 이것도 제가 구현을 해본
그래서 환경 스캐닝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 본 거고요. 이미 이런 게 다 지금 말씀드린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겁니다. 예. 다시 좀 신진서 얘기로 돌아와서, 그, 어나운서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은, 자,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인류가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자기가 속한 업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수많은 뭐 비판적 사고도 하고 자괴감도 느끼고 배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겠죠. 그것을 경험했던,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이 신진서 구단에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은 스승이냐, 경쟁자냐, 친구냐? 당신은 어떻습니까? 물어봤는데 친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감정이 없어가지고 친구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 2년 지나면 이제 친구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친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스승은 맞다.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실은 스승입니다. 실제로. 저도 미래 연구를 하는데 아까 이런 책들을 그 제가 쓸 때에 인공지능을 물론 제가 공부도 했지만 새로운 분야 뭐 전쟁과 같은 전쟁 시나리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인류의 역사 같은 경우는 제가 새로운 분야잖아요. 그러면 제가 인공지능을 스승으로 삼고 공부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는 스승의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자존심 상하지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행자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승, 동행자 둘 다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이제는 사람이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펌들은 이미 인공지능을 휴먼 그 어시스턴트로 쓰거나 에이전트 팀으로 쓰거나 혹은 인간이 인공지능을 리드하면서 에이전트 팀을 구사하는 그런 형태로 페이지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뀌는 기업이 지금 살아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은 스승이면서 팀원이면서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에 침투해서 혹은 수많은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함께 팀으로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는 거죠. 미래 측에서 저도 지금 에이전트를 뭐 여러 개씩 만들어서 혹은 뭐 수십 개씩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 사람과도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은 사람과도 일을 하지만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그 팀으로 구사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시대로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빠르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하느냐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변화들이 실제로 곳곳에서 일어나는 빠르게 확산되는 시기가 바로 2026년 AI의 트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